과소비, 신차, 술자리. 은퇴 후 가장 후회한 소비였습니다. 조금만 더 아껴둘 걸.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벌었던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더 많이 떠올립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길고 노후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소비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다가옵니다. 신차를 몇 번이나 바꿨던 일, 매주 이어졌던 술자리, 필요하지도 않았던 명품과 과시성 소비, 충동적으로 질렀던 고가의 취미용품. 그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여행 자금이 될 수도 있었고, 병원비가 될 수도 있었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여유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후에는 돈을 쓴 것 자체가 아니라 가치 없는 곳에 너무 쉽게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소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비 습관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신차를 너무 자주 바꿨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6번 바꿨어요. 그때는 새 차가 나오면 꼭 바꾸고 싶었죠. 처음에는 승용차, 조금 지나서는 SUV, 또 몇 년 뒤에는 수입차. 차를 바꿀 때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교체 비용과 감가상각, 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옵션까지 모두 합쳐보니 수억 원 가까운 돈이 자동차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차가 내 자존심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은퇴 후에는 출퇴근도 없어지고 장거리 운전도 줄어듭니다. 신차의 감동은 몇 달이지만 남겨진 비용은 수십 년 동안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후에 술자리에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은 인간관계의 일부처럼 여겨집니다. 회식, 친구 모임, 거래처 접대, 동창회. 이번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됩니다. 부산의 한 은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에 술값이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택시비, 2차 안주값까지 더하면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그는 지금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지만 예전처럼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투자했으면 지금은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술로 인해 생긴 질환은 은퇴 후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술값만 계산했지만 은퇴 후에는 병원비까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에 필요 없는 소비를 스트레스 해소로 착각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합니다. 퇴근 후 인터넷 쇼핑, 홈쇼핑, 대형마트.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소비는 순간의 만족은 주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58세에 은퇴한 박 씨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놀랐다고 합니다. 미개봉 캠핑용품, 한 번도 쓰지 않은 운동기구, 비싼 카메라, 고급 낚싯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수백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는 순간만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짐이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물건보다 현금의 가치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후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였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합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 직장 동료가 명품 시계를 찼다. 후배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내가 뭘 샀는지 오래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비싼 시계를 차도, 명품 가방을 들어도, 좋은 차를 몰아도 관심은 며칠입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소비한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후회, 경험보다 물건을 더 많이 샀습니다.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싼 가전제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갔던 여행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좋은 식사는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과 보낸 시간이 떠오릅니다. 손주와 놀았던 하루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추억으로 남습니다. 은퇴 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뿐 아니라 기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한 은퇴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은 비슷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다. 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싶다. 였습니다. 돈은 결국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는 미래의 자유를 줄일 수도 있고 미래의 여유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준비는 거창한 투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 하나를 줄이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신차 교체를 한 번 더 미루는 것, 의미 없는 술자리를 줄이는 것,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습관을 바꾸는 것,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물건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마무리.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만 노후는 평생의 소비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돈은 단순히 오늘의 만족을 위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을 안 썼어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치 있는 곳에 썼더라면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신차도 필요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자리도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소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그리고 순간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소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부러운 사람은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자신의 소비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은퇴한 뒤 그때 참 잘했다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선택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